안녕하십니까, 김유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의 도구 모음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모음에 대해 학습하기 전에 벡터와 비트맵 그래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그래픽을 벡터 또는 비트맵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화면에 보시고 계신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이미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좌측 도구 모음에 있는 돋보기 도구를 이용을 해서 확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미지는 비트맵 이미지이고 하단의 이미지는 벡터 이미지입니다. 비트맵 그래픽은 특정 색상의 점, 그러니까 이런 픽셀들의 배열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어도비 포토샵이 대표적인 비트맵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이 비트맵 이미지는 격자 안에 각 픽셀에 위치 및 색상 값을 지정하여 모자이크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비트맵 그래픽을 편집할 때는 이 하나하나의 픽셀을 수정하게 됩니다. 비트맵 그래픽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특정 크기의 격자, 이 픽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비트맵 그래픽을 편집하면 모양의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비트맵 이미지 같은 경우는 크기를 조정하면 격자 내에서 픽셀이 다시 분포되기 때문에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보다 작은 해상도가 낮은 출력 장치의 비트맵 그래픽을 표시를 하시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비트맵 이미지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작하시는 그래픽 결과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한 해상도를 설정하신 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벡터 그래픽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벡터 그래픽은 벡터라는 곡선과 선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색상, 위치 및 속성도 포함이 됩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대표적인 벡터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이미지는 선으로 연결되는 여러 개의 점으로 도형의 외곽선을 나타냅니다. 도형의 색상은 외곽선의 색상과 내부에 채워지는 내부 영역의 색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벡터 그래픽을 편집할 때는 모양을 나타내는 선과 곡선의 속성을 수정하시게 됩니다. 모양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벡터 그래픽은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모양을 변형시켜서 또 그래픽 색상을 변형하실 수 있습니다. 벡터 그래픽은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품질 손상 없이 다양한 해상도의 출력 장치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도비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간단한 벡터 그래픽을 직접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포토샵이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벡터 그래픽 이미지나 비트맵 그래픽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서 어도비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시고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벡터와 비트맵, 이 그래픽 두 형식 간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의 여러가지 도구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일반 탭에 액션 스크립트 3.0 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좌측에 도구 패널이 보입니다. 이 도구 패널의 경계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도구 패널의 폭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 행에 2개 정도의 아이콘이 보이도록 도구 패널의 크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패널을 보시면 크게 6부분의 섹션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상단 섹션에 있는 도구들은 장면에 그려놓으신 오브젝트, 도형들을 선택하고 변형하는 도구입니다. 어도비 플래시 CS4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던 3D 회전 도구나 3D 평행 이동 도구를 사용하셔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하단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하신 선택 도구에 대한 세부적인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필 도구를 선택했을 때 옵션, 브러쉬 도구를 선택했을 때 옵션, 지우개 도구를 선택했을 때 옵션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도구에 대한 더 세부적인 옵션을 확인을 하시려면 화면 우측에 있는 속성 관리자 패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속성 패널에서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각 도구에 대한 설정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장면의 객체들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선 도구를 이용을 해서 직선을 그리실 수 있고요. 기본 도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사각형, 타원, 다각형 등과 같은 기본 도형들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 도구나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사각형이나 타원을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원하시는 사각형 또는 원하시는 타원을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을 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체험 색상과 여러분이 원하시는 획 색상을 지정을 하신 후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색상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사각형 도구는 속성 패널에서 사각형 옵션 중 모서리 반경 값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스크롤을 드래그하여 이렇게 모서리 반경 값을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재설정 버튼을 누르면 기본 값으로 다시 설정이 됩니다. 또는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리시는 중간에 키보드에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 또는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고 계시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결정을 하시면서 사각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 도구나 타원 도구 같은 경우는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정원 또는 정사각형을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중심에서부터 객체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장면에 있는 모든 객체를 삭제하시려면 도구 패널에 있는 지우개 도구를 더블 클릭합니다. 사각형 또는 타원 도구에 특정한 크기를 지정을 하시려면 사각형 도구나 타원 도구 등의 특정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 Alt 키를 누릅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장면, 스테이지를 클릭하시면 사각형 설정 또는 타원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입력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정확한 크기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크기의 객체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플래시에서 객체를 생성하실 때 객체는 병합 드로잉 모드 또는 객체 드로잉 모드로 객체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타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색상은 노란색, 획 색상은 빨강색으로 설정을 하고 속성 패널에서 재설정 버튼을 눌러서 동그란 형태의 원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성된 이 타원 같은 경우는 객체 드로잉 모드를 이용해서 생성된 객체입니다. 객체 드로잉 모드인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시면 오브젝트를 생성하시면 다음과 같이 객체 드로잉 모드를 사용해서 만든 모양 주변에 플래시에서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파란색 사각형 경계상자로 모양을 둘러싸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타원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하단 부분 옵션을 보시면 객체 드로잉 모드인지 객체 드로잉 모드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병합 드로잉 모드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객체 드로잉 모드인 상태에서 위쪽에다가 타원을 하나 더 생성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각각의 생성된 객체 드로잉 모드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들은 서로의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개별된 객체로서 이동을 하거나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합 드로잉 모드, 객체 드로잉 모드의 버튼을 끈 상태에서 타원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외곽선, 파란색 외곽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타원을 위쪽에다 이렇게 하나 생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려진 이 두 개의 타원 같은 경우는 병합 드로잉 모드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들이기 때문에 위쪽에 그려져 있는 이 타원을 선택했을 경우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큰 타원의 면적과 자동적으로 병합이 돼서 그 작은 타원을 옆쪽으로 이동시켰더니 큰 타원에서 그 안쪽 영역 부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도형 중 다각형 별 도구를 이용해서 다각형 또는 별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속성 패널의 도구 설정의 옵션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스타일을 다각형을 생성할 것인지 별을 생성하실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변의 수를 몇 각형, 삼각형인지 오각형인지 변의 수를 설정을 하실 수 있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시는 다각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각형 별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성 패널의 옵션을 별 스타일로 설정하겠습니다. 변의 수를 5개로 하고 별의 끝점 크기를 0.5 정도로 주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생성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별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별을 생성하실 때 변의 수와 별의 끝점 크기에 의해서 별의 모양을 더 뾰족하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더 완만한 형태로 만들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변의 수는 삼각형에서 32각형까지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별의 끝점 크기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를 입력해서 별의 끝점에 대한 깊이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0.8 정도 주고 확인 버튼을 누른 후 다시 한번 별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금 더 뾰족한 별, 좀 더 완만한 별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펜 도구를 이용하셔서 기본 도형 이외의 다른 모양의 다양한 도형들을 여러분이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또는 클릭하셔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도형을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도형을 세부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위치를 수정을 하신다든가 또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수정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도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필 도구나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드로잉 하실 수 있습니다. 연필 도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옵션에서 연필 모드를 곧게, 매끄럽게, 잉크 3가지 형태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곧게로 놓고 드로잉을 하시면 마우스를 뗐을 때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결과물이 나타나고요. 매끄럽게로 놓고 드로잉을 하시면 마우스를 놓으셨을 때 약간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필의 옵션을 잉크 형태로 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드로잉하는 대로 그 결과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필로 생성하신 이 객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색 색상으로 칠해지고 선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브러쉬 도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브러쉬 모양과 브러쉬 크기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브러쉬 모양과 브러쉬 크기를 설정을 하셔서 붓글씨 효과를 비롯해서 특수 효과, 여러 가지 효과로 자유롭게 드로잉을 해 보십시오.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에서 가장 새롭게 바뀐 부분이 이 텍스트 관련된 부분인데요. 새로운 TLF 텍스트라는 텍스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속성 관리자 패널에 보시면 TLF 텍스트를 사용하실 것인지 클래시 텍스트를 사용하실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TLF 텍스트 엔진은 텍스트 속성 및 플로우에 대해서 크게 향상된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에서는 장식 도구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CS4에서는 줄기 채우기, 격자 채우기, 대칭 브러쉬 이 3가지 드로잉 효과만 있었는데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에서는 불 효과, 꽃, 번개 효과, 연기, 애니메이션, 나무 브러쉬 등등 10가지의 드로잉 효과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도구 패널의 세 번째 섹션에서는 어도비 플래시 CS4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던 뼈 도구, 바인딩 도구가 있는데요.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에서는 뼈 애니메이션에 현실감이 있는 물리학적 효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반동 속성이 이 급표에 추가되었습니다. 또 생성된 객체의 체움 색상 또는 외곽선 색상을 수정하실 수 있는 페인트통, 잉크병 도구하고 색상을 추출할 수 있는 스포이드 도구, 또 객체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 도구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는 화면의 배율을 조정을 하실 수 있는 손 도구와 돋보기 도구가 있습니다. 손 도구를 이용해서 화면을 이동하실 수 있고요. 돋보기 도구를 이용해서 화면의 배율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 있는 모든 객체가 화면에 보여질 수 있도록 화면 배율을 조정을 하고요. 돋보기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항상 실제 크기 100%로 배율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획 색상과 체움 색상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기본 색상으로 설정하는 흑백 버튼과 획 색상, 체움 색상을 색상 교체해주는 색상 교체 버튼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벡터와 비트맵 그래픽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의 여러가지 도구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을 잘 인지하셔서 여러분의 작업이 쉽게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에 새롭게 향상된 TLF 텍스트 속성 패널도 잘 살펴보시고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에 추가된 많은 장식 도구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